내가 감히 누구라고 나를 무시해. 넌 그저 한국에서 온 외국인일 뿐이야. 내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위 학생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다. 나는 진호의 옷깃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그의 얼굴을 내 눈앞에 두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안에 솟구치는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고 나는 그가 당황하고 주눅 들기를 바랐다. 그러나 진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차분하게 나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아 더욱 날 자극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진호는 내 팔을 갑자기 낚아채더니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나는 충격에 휘말려 바닥에 나가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코에서 피가 터졌다. 주위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굴욕감에 몸을 떨었고 내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위협하려 했던 상대에게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믿을 수 없었다. 진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너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전혀 모르지. 우리 김치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식이야. 너희가 자랑하는 호주의 유명인들도 이걸 좋아한다고. 무식하게 굴지 말고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말은 나의 자존심을 더욱 짓밟았다. 그가 말한 한국이라는 나라와 음식이, 그가 내게 들이민 자신감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코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혼란스러움에 빠졌다. 주변에서 학생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말들이 나의 자존심을 더욱 아프게 했다. 나는 진호에게 굴욕감을 주려 했지만 오히려 내가 그의 차분함과 당당함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다. 그날의 사건은 내 자존심을 처참하게 무너뜨렸고 나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진호를 이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상류층의 자부심은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나는 이를 갈며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내가 진호에게 품은 적개심과 질투는 점점 커져갔고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오직 진호를 무너뜨리는 것에만 집중되었다. 그날 이후로 진호와 나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나는 그를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같이 운동을 했다. 하지만 진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였다. 그는 학교에서 점점 더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공부와 스포츠에서 모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의 의견을 존중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더욱 필사적으로 그를 이기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내 모든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호는 항상 나보다 한 발짝 앞서 있었다. 그의 자신감과 실력은 내가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나의 자존심은 그 벽에 부딪힐 때마다 조금씩 무너져갔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나는 이 대회에서 진호를 이겨서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했다. 대회 날이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더 긴장되었다. 이번만큼은 진호를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체육대회 날 나는 진호와 100m 달리기에서 맞붙게 되었다. 출발선에 서 있는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그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출발 신호가 울리고 나는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지만 진호는 나보다 더 빠르게 달려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필사적으로 속도를 올렸지만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진호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나는 패배의 쓴맛을 봐야 했다. 숨을 헐떡이며 결승선에 도착한 나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내 귀에서는 아직도 관중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나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또다시 진호에게 패배한 것이다. 이번에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한 대회에서조차도 그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나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나는 패배감에 짓눌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진호는 나를 쳐다보며 그동안의 경쟁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미소에 더욱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강인함과 자신감에 경외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나를 이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신의 강함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나는 그를 질투하며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게서 나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배웠다. 진호와의 갈등에서 연이어 패배한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제임스는 평생 동안 자신이 최고라고 믿어왔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진호와의 대결에서 나는 내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가 가진 자신감은 내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고 그것은 단지 힘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몬이라는 친구와의 문제였다. 아몬은 필리핀 출신으로 과거에 내가 그를 괴롭혔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의 작은 체구와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무시하며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었다. 나는 그를 놀리며 그의 도시락을 엎고 심지어 그의 발음을 흉내내며 비웃었다. 그의 상처받은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내 안에는 깊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저 재미로 그리고 나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아몬을 괴롭혔다. 하지만 진호와의 경험을 통해 나는 아몬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진호에게서 배운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아몬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몬, 내가 그동안 너에게 했던 모든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내가 정말로 미안해. 아몬은 처음에는 나를 믿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내가 계속해서 진심을 전하자 그는 결국 나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다시 좋은 친구가 되었다. 아몬과의 화해를 통해 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진호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가 최고라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을 것이다. 진호는 나를 변화시켰고 나는 그로 인해 진정한 우정을 배웠다. 이제 나는 그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나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기로 결심했다. 내가 진호와 아몬에게 사과를 전한 후에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 가족에 대한 깊은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께 이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내가 진호와 아몬에게 사과를 하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셨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제임스, 내가 정말 그동안 그렇게 살았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나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왜 이토록 화가 나셨는지 알 수 없었다. 너는 한국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그들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제임스. 내가 그렇게 무시한 그 한국인들이 내 목숨을 살린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해. 할아버지는 베트남 전쟁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때 한국군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내 부모님도 너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족의 은인이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내가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인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손자가 이렇게 어리석고 형편없는 놈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구나. 내가 그토록 우월하다고 여겼던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진정한 우월함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거란다. 그날 나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내 가슴 깊이 박혔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고 진호와 아몬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느끼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진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 집으로 초대해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진호는 나의 초대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우리는 함께 우리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와 진호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나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내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진호에게 내가 제임스를 변화시켜준 덕분에 이제 우리 집안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된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이며 저도 제임스와 친구가 되어 정말 기뻐요. 라고 답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진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다. 진호는 나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었고 나는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한국의 교육열, 기술 발전, 그리고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었다. 진호와 함께 고아원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도 그 덕분이었다. 그는 나에게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알려주었고 나는 그와 함께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다국적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안에 숨겨진 따뜻함과 연민을 발견하게 되었다. 진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해. 그리고 그 감사함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그의 말은 내 마음 깊이 새겨졌고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단지 자신만을 위해 살던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진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다. 그가 내 삶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편협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진호는 나에게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와 함께하면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진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진호야,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켰어. 너와 친구가 되어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래. 진호는 환하게 웃으며 내 말을 받아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우정을 다짐했다. 더 흥미로운 다음 사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인, 도대체 왜 그리 고집을 부리는 거야? 한국에 가겠다는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너에게 영국에서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제 가슴속 깊이 쌓여있던 불안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딸 제인이 한국에서 의류 디자인을 공부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 제 안에서 뭔가가 단번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다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영국에서 자라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엠마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평범한 엄마로서 오늘 여러분께 제 딸 제인과의 격렬한 갈등,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저의 오랜 편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견 충돌이 아니라 제가 오랜 시간 간직해온 편견과 맞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을 그저 또 다른 중국으로 여겼습니다. 중국이 영국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부동산을 무분별하게 사들이고 영국 내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강요하는 중국 부자들에 대한 반감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도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연스레 떠올리곤 했습니다. 제인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그저 유행에 잠시 빠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제인이 BTS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한국어까지 독학으로 배우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인의 열정은 그저 유행을 넘어선 진지한 삶의 선택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저처럼 자신의 아이가 알 수 없는 나라로 떠나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인에게 한국은 아직도 많이 뒤처져 있어. 내 미래를 그런 나라에 맡길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딸의 꿈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그때 제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은 이제 많은 것에서 선진국이에요. BTS도 있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도 최고예요. 왜 그걸 이해해주지 않으세요? 그 순간 저희 집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불신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불신은 결국 중국에 대한 저의 오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처럼 한국도 우리에게 적대적이지 않을까? 그저 경제적으로만 성장했을 뿐 문화나 삶의 질은 여전히 뒤처진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인의 결심은 확고했고 남편의 설득에 마지못해 한국을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 딸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제가 정말로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곳의 압도적인 현대적 시설과 세련된 분위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이 정말 한국 맞아?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공항의 규모와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제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와 건물들은 영국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곳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인이 면접을 보러 가기 전날 밤 사진을 찍으러 가야 했을 때의 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늦은 시간에 사진관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을 때 한 젊은 한국 남성이 다가와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 사진 부스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친절함과 도움 덕분에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제인은 대학 면접을 무사히 치렀고 저는 캠퍼스를 돌아보며 한국의 교육시설과 환경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무료 와이파이가 캠퍼스 전역에 걸쳐 제공된다는 사실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장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계기는 지하철을
처음 타본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런던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확하게 운행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한국이 중국과는 전혀 다른 독립적이고 선진화된 나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한국을 오해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을 하나씩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이는 한국에서 공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고 저는 딸의 선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계속해서 바뀌어 갔습니다. 제인이 면접과 학사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혼자서 한국의 여러 장소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이곳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런던에서의 삶과는 확연히 다른 이곳의 일상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친절하게 맞아주는 한국인들의 태도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맛본 한국 음식들은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맛있었습니다. 전통 한식의 깊은 맛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퓨전 음식들은 저를 한국 음식의 팬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준 것은 바로 그들의 환대였습니다. 하루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친절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괜찮다면 근처의 전통 찻집에서 차 한 잔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진심 어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를 한국 문화에 더욱 빠져들게 했습니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도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거리에서 볼 수 있었고 고즈넉한 사찰과 화려한 궁궐은 그 자체로도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경복궁에서 경험한 전통 공연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펼쳐진 공연을 보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현대와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 숨쉬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인도 한국 문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한국어를 연습하며 학우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한국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딸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설고 두려운 나라가 아니라 저에게도 소중한 추억과 감동을 안겨준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제인이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저 또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완전히 바뀌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그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히 인프라나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문화와 철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인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점 더 적응해가면서 저 또한 한국을 둘러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끈기 있고 무엇이든 열심히 해내려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매우 경쟁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안에서 학생들이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인이 다니는 대학에서도 그러한 모습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인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녀의 한국 친구들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 도와주었고 교수들 역시 제인의 적응을 돕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배려 속에서 제이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인과 함께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느낀 활기찬 분위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었고 그들의 열정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전통 한옥이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한국의 독특한 매력을 더욱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은 한국이 단순히 한때의 유행이나 외적인 발전에 그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오랜 역사를 통해 다져진 깊은 지혜와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제인과 같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미래를 찾으려는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강한 가족애와 공동체 의식 역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하게 드러나는 다양한 문화 요소들은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한국을 오늘날의 발전된 나라로 만든 원동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인이 이곳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나라를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제 자신도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이곳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제인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저는 단순히 그녀를 지원하는 부모의 역할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수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인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녀의 선택이 옳았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인식은 중국에 대한 오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영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직접 와보니 이 나라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또 다른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 자체로 강한 정체성과 매력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제인은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제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제인은 한국 문화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인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단지 학문적인 배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한국인들의 끈기와 협동 정신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제인이 다니는 학교를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학교 캠퍼스를 거닐면서 저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기찬 배움의 현장과 학생들이 서로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인이 배우고 성장하게 될 모든 것들이 그녀의 미래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될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더 이상 또 다른 중국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독창적이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제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떠나기 싫을 정도로 이곳이 마음에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단순한 유행이나 외적 발전을 넘어서 그 안에 깊은 역사를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국에서의 이 여정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